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칼 융의 가장 비밀스럽고 또 가장 개인적인 작업물인 붉은 책입니다. 이건 그냥 책이 아니에요. 뭐랄까, 한 인간이 자기 무의식에 진짜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그런 생생한 여정의 기록이죠. 이야, 정말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 한마디가 이 모든 여정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의도적인 추락. 융은 그냥 수면 위를 맴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 기꺼이 스스로 몸을 던져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여정이 도대체 왜 시작됐을까요? 그 시작점에는 바로 스승이었던 지그문트 프로이트와의 갈등이 있었어요. 여기 표를 보시면 와, 진짜 생각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프로이트는 정신을 약간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고장난 기계처럼 본 거예요. 그래서 고쳐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했죠. 근데 융은 아니라고 봤어요. 우리 안에는 살아있는 영혼, 우리가 직접 겪어내야 할 어떤 거대한 미스터리가 있다고 본 거죠. 바로 이 어마어마한 생각의 차이가 융을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럼 융의 여정. 그 첫 단계는 뭐였을까요? 마치 모든 영웅 신화처럼 융의 이야기도 모험을 떠나라는 어떤 부름으로 시작돼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모험의 장소가 저 멀리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자마자 와, 정말 순식간에 내면이 완전 혼돈에 빠져버려요. 그 시작이 뭐였냐면 정말 끔찍한 꿈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꿈에서 온 유럽이 피해강에 잠기는 걸 본 거예요. 그 꿈을 시작으로 말 그대로 무의식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죠. 그러자 신화에서나 보던 신들, 악마들, 막 고대 예언자 같은 존재들이 진짜 현실처럼 눈앞에 나타나서 융의 정신을 마구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끔찍한 장면들이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였냐면 바로 융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몰아치는 거대한 폭풍이었던 거죠. 보통 사람이면 도망쳤을 텐데 융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폭풍의 한가운데 가장 고요한 태풍의 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기로 마음먹어요. 자, 그렇게 폭풍 속으로 들어간 융이 가장 먼저 마주친 건 뭘까요? 바로 첫 번째 시련, 자기 자신의 가장 어두운 면, 그림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림자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림자가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아버린 내 안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여기 예시들을 보면 하실 거예요. 남들한테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질투심, 아니면 너무 튀기 싫어서 억누르는 야망, 심지어는 상상만으로 하는 잔인한 생각들.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각자의 그림자를 만드는 재료들인 셈이죠. 융의 이 말이 진짜 핵심을 찌르는데요. 온전해지기보다 차라리 선량해지기를 택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안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난 착한 사람이야 라는 가면 뒤에 숨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온전한 나가 될 기회를 스스로 뻥 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융은 이 깊고 어두운 곳에서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를 도와주는 뭐랄까 내면의 안내자 같은 존재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했던 두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여성적인 영혼, 아니마를 상징하는 살로메, 그리고 내면의 스승, 현명한 노인을 상징하는 필레몬입니다. 이 둘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살로메는 감정, 직관처럼 융이 그동안 좀 무시하고 살았던 여성적인 부분을 대표해요.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다리 같은 존재였죠. 반면에 필레몬은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아주 명료한 스승의 목소리였고요. 이 둘이 균형을 잡아준 거죠. 이제 이 여정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 말이죠. 바로 자아의 죽음이라는 단계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가짜 나를 버려야만 해요. 바로 그래서 자아의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융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내 안의 영웅을 죽여야 한다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칼 융이라는 페르소나, 스스로 만들어낸 그 영웅 이미지를 자기 손으로 부숴버리겠다는 아주 단호한 선언인 거죠. 자, 그럼 자아의 죽음이 진짜 죽는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게 심리학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만든 그 가짜 정체성 있잖아요. 바로 그게 상징적으로 죽는 과정이에요. 그 껍데기가 깨져야 비로소 그 안에 있던 진짜 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파괴나 소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재편성에 가까워요. 뭐냐면 지금까지 내 정신의 왕 노릇을 하던 자아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깊은 존재, 즉 영혼을 섬기는 신하가 되는 거죠. 훨씬 건강한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든 여정을 거쳤잖아요. 그럼 그 보상은 뭐였을까요? 바로 이 모든 과정의 결과물, 붉은 책 그 자체, 그리고 그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융이 이 책을 쓰고 나서 무려 50년 동안이나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0년. 이것만 봐도 이 책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또 얼마나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아니, 왜 50년 동안이나 숨겼을까요? 융은 세상이 아직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걸 내놓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와, 엄청난 예언자다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 그냥 미쳤네 하거나 극과 극의 반응만 보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만큼 시대를 너무 앞서간 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융은 이 책이 자기 자신에 대한 책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누구에 대한 책일까요? 바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에 대한 책이라는 겁니다. 이건 책이 아니라 거울인 거죠. 결국 융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제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질문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뭘 애써 피하고 있지? 진짜 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어떤 부분을 이제는 보내줘야 할까? 내 영혼은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융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릴게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